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대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시장의 색깔이 오전, 오후 분기 기점으로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다가 또 반도체 위주로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플러스권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내가 전자닉스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했더라면 포모 현상이 짙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자극하는 단일 레버리지 상품, ETF 상품 연일 출시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자금도 이제 대거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유동성 주시하면서 시장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21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분기 기점으로도 반도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쏠려 있고 변동성이 짙은 상황 속에서 매크로 이슈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겠죠. 시게이트 CEO가 반도체 공장을 빨리 건설하는 게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디스크, AMD,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지수가 오늘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프리장에서 지금 전자닉스 각각 좀 마이너스권에서 프리장 대응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급등, 채권 금리 상승도 좀 주시를 해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좀 이런 매크로 이슈를 좀 소화를 하는지 오늘도 주시하면서 오전장, 오후장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 유입될 수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에서 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방법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오늘도 세력 차트, 매매법, 또 AI가 포착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김가은입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전쟁 공포가 오늘은 잠시 속도를 늦춘 모습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란에 대한 공격이 예정돼 있었지만 자신이 멈췄다고 밝히면서 빨리 합의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시장이 유력했던 이 무력 대신 대화 카드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이 기술주들의 약세는 계속됐는데요. 우선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보시죠. 오늘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다우지수는 0.32% 오른 49,686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0.51% 하락한 26,090선, 또 S&P 500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7,40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엔비디아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반도체주가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강력한 실적을 내놔야지 이 상승세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 오늘 시게이트 CEO가 AI 관련 수요의 급증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흔들리고 전반적인 반도체주에서도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벳은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구글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에이전틱 AI 생태계를 보였는데요. 단순한 질의응답 수준을 넘어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의 방향성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0.8% 내렸는데요. 애플은 차기 운영체계인 iOS 27에서 시리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iOS 27에는 사용자가 시리 대신 구글이나 엔트로픽 같은 이 다른 AI 모델을 골라 쓸 수 있는 오픈 생태계까지 검토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0.38% 올랐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부진했던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아마존은 0.27%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브로드컴은 반도체주들의 약세 속에서 1% 넘게 떨어졌고요. 메타는 0.49% 하락했습니다. 오늘 메타가 전 세계 직원의 10%를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오전 4시부터 전 세계 사업장에서 3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해고 통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감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이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주식을 일부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3%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을 미국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한다고 밝혔고, 또 머스크 CEO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주주가치 분산에 대한 걱정도 커졌는데요. 스페이스X의 상장이 테슬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없다. 또 머스크의 관심이 스페이스X에 옮겨갈 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간밤 이스라엘에서 열린 서밋에서 무인 로보택시가 올해 말이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거라는 계획을 강조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월마트는 1.44% 상승 마감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1.18%, 1%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상황 체크해 보시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좀처럼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유가는 다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밤사이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새로운 종전안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향했습니다. WTI는 3% 넘게 급등한 104달러 선, 또 브렌트유는 0.39% 소폭 오른 10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함께 체크해 보시죠. 금선물은 소폭 내린 4,558달러 선, 또 은선물은 0.13% 하락한 7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을 떠받치던 실적 기대감, 그리고 AI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지정학적 이 리스크에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계속될 걸로 예상되자 이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반도체주도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세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알려드릴 캐스터 이후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모레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사후 조정을 요청했지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총파업이 일어나면 단순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견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쟁의행위를 할 때도 평소와 비슷한 인력과 가동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까지는 삼성전자 총파업 상황 계속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슬슬 비행기 티켓 알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난 한 달간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이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하면서 일부 국제 유가가 한때 안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발권하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낮아진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가격을 중심으로 33단계로 나뉘는데요. 최고 단계까지 올랐던 유류 할증료가 6단계 떨어진 27단계까지 내려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5월에는 최고 단계였지만요. 이렇게 되면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이 여전하지만 여행 수요 회복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가 IPO 일정을 앞당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다음 달 12일에 IPO에 나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었죠. 6월 28일에 IPO가 이뤄질 거다 이런 시장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700억에서 750억 달러의 규모의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관련 로켓주들도 함께 끌어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죠. 블랙록, 그리고 국내에서도 미래에셋 베처투자가 지난 2022년부터 총 4천억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상승 흐름을 같이 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노조가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갑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국내외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체크포인트 알려드린 캐스터 이후연입니다.